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부랴부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혼란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MG손해보험 세 번째 매각 작업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삼정 KPMG가 이날 본 입찰을 실시한 결과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품 추천을 넘어 시장을 분석하고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까지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부랴부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큰 골자인데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23만 6천 가구 공급, 2만 가구 규모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해제, 공공 매입 임대 주택 1만 가구 추가 등이 큰 골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억누르기에는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부분 기존의 계획을 한 번 더 강조할 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됐어야 돼요. 가령 3기 신도시의 물량을 현행 얼마 입주할 거를 알려주는 예고하는 수준에서 머물 게 아니라 그 물량을 종전에 이제 계획됐던 35만 원에서 25만 원가량 늘려서 대폭 상향된 물량을 발표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고 그만큼 매수를 보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도 보상을 포함한 여러 절차가 산적해 있어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아파트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당초보다 늘려 13만 호를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는데 비아파트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은 계속 과열되고 있는 상황.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상승 중인데 이번 주 상승폭은 5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6월 거래량은 6천 건을 넘어서며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혼란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가 한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17개 은행 부행장 간담회를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고 지난 15일부터는 은행권의 가계부채 현장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지도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줄줄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KB국민은행은 3차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차례, 하나은행은 1차례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은행권의 낮은 이자가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혼란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초 상생금융 취지로 낮은 금리 대출 공급을 권장하던 분위기와 정반대라는 의견입니다. 당국이 가계대출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과 반대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정책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제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뜯어보면 정부가 제공한 저금리 정책 대출이 다수입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올해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대표적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전달 대비 6조 3천억 원이 늘었는데 60% 이상이 디딤돌 등 정책 대출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권 주담대는 26조 5천억 원이 늘어 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는데 70% 이상이 정책 대출입니다. 여기에 이달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도 2달 연기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한편 주담대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3.52%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당국 주도로 진행된 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롯데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롯데호텔월드에서 2024 하반기 롯데 VCM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사업군 총괄 대표, 계열사 대표, 그리고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전무도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하반기 VCM에선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존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신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한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습니다. 롯데는 이날 스타트업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신규 사업을 고민할 수 있는 2024 롯데 인베스트먼트 쇼케이스도 마련했습니다. 이곳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반 다양한 분야의 16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VCM에서 그룹의 경영 방침과 CEO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MG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삼정 KPMG가 오늘 오후 3시까지 본 입찰을 실시한 결과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예비 입찰에 들어왔던 국내 PEF 데일리 파트너스와 미국계 PEF JC플라워 두 곳은 이달 초 실사까지 마쳤지만 결국 본 입찰엔 나서지 않았습니다. MG손해보험은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MG손해보험 매각에 자산 부채 이전인 P&A 방식도 선택지로 열어뒀습니다. M&A와 달리 정상적인 자산과 예금만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P&A 방식을 추가했음에도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MG손해보험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보와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MG손해보험의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챗봇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상품 추천을 넘어 시장을 분석하고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혜랑 기자입니다. 식품업계에서 AI를 활용한 제품 출시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편식 전문기업 프레시즈는 AI를 활용한 떡볶이 밀키트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스케맛 떡볶이, 학교 앞 떡볶이 등 신제품은 AI가 기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해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찾고 레시피를 고안해 만들었습니다.
앞선 이달 10일 이 회사는 식품 시장의 트렌드와 레시피를 분석할 수 있는 AI B2B 관리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사의 수요에 맞춰 AI로 시장을 조사해 상품을 추천하고 샘플을 제작해주는 서비스입니다. SPC그룹도 이와 비슷하게 생성형 AI로 신제품을 고안하는 플랫폼 SGP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SGPD는 원하는 맛, 원료, 트렌드를 입력하면 AI가 데이터에 기반해 5분 안에 제품 아이디어를 내는 내부 업무용 플랫폼. 현재는 시범 적용 단계에 돌입한 상태로 향후 베이커리 제품군에 해당 AI를 적용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SPC 측은 전했습니다. SPC 베스킨라빈스는 최근 구글 플레이와 함께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활용해 만든 여름 메뉴를 출시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허희수 SPC 부사장은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베스킨라빈스를 시작으로 다른 식품에서도 AI 활용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업계는 AI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독창적인 제품을 제작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지붕을 열고 달리는 스포츠카에 대한 로망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텐데요. 580마력이 넘는 강력한 성능에 제로백이 3초가량인 로드스터. 생각만 해도 떨리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놓은 럭셔리 로드스터 SL의 7세대 풀체인지 모델 AMG SL63 포매틱 플러스를 김효진 기자가 타봤습니다. 1세대 럭셔리 로드스터 SL과 7세대 완전 변경 모델 SL63 포매틱 플러스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벤츠 AMG 라인 SL63 포매틱 플러스는 긴 휠베이스와 보닛, 날렵하게 경사진 전면 유리 등 SL 특유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노란색 AMG 브레이크 캘리퍼 등 다이나믹한 디자인 요소와 AMG의 강력한 주행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하이퍼 아날로그 인테리어로 탑승의 즐거움도 더했습니다. 제트기의 터번 노즐을 연상시키는 송풍구 디자인과 색감이 살아있는 원색 시트, 차체 리프팅과 안마 기능 등을 설정할 수 있는 11.9인치 센트럴 디스플레이는 아날로그적인 디자인과 디지털 요소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 주행의 즐거움도 배가했습니다. V8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은 585마력, 최대 토크는 81.5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초. 스포츠카만의 강력한 출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드라이빙 모드도 탑재됐습니다. 핸들 아래 부착된 드라이빙 모드 버튼을 돌려 주행 중에도 손쉽게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중 레이스 모드를 사용하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보다 한층 더 강력한 순간 가속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70년) SL 모델 최초로 적용된 4륜 구동 시스템은 주행 상황에 따라 프론트 엑셀과 리어 엑셀의 토크를 분배해 안정적인 승차감과 구동력을 제공합니다. 오픈카의 승차감을 높이는 요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행 중에도 소프트탑을 15초 이내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에어스카프 기능으로 겨울과 야간 주행에서도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업종 간 데이터 크로스보더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면 제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대한상의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주포럼에서 AI 시대 우리 기업의 도전과 미래 비전 토크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토크쇼는 최 회장과 네이버 최수연 대표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도 2, 3년간은 엔비디아를 무너뜨리긴 힘들 거라고 본다며 여러 요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SK와 같은 반도체, 에너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성공 등 AI 골드러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도 대담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소버린 AI를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AI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된 목표를 가진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글로벌 소버린 AI 생태계를 함께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앞다퉈 리밸런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시너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배주주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밸류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재계 사업 재편 바람 속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짜 기업을 적자 기업과 합병해 지배주주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두산그룹입니다. 두산은 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합병 비율입니다.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1대 0.63. 밥캣 한 주당 로보틱스의 0.63주의 주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두산 밥캣보다 200억 영업 손실을 내는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더 크게 평가받은 셈입니다. 두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180배가 넘게 차이납니다. 실적으로 본 기업 가치와는 정반대인데 두산 밥캣의 주주 입장에선 날벼락입니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 허점에 기인합니다. 비상장사는 자산, 수익가치 등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반해 상장사는 합병 시 시가로 기업 가치를 환산합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합병 가액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합법적 우회 통로인 셈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실적과 무관하게 연초 로봇주 테마 열풍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하며 고평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도 일반 주주의 이익이 아닌 그룹 이익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두산밥캣 방지법입니다. 골자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들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주주 친화를 내세우며 밸류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업들의 합법적 약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위클리비즈 김민희입니다. 최근 치킨 업계에서 조리 로봇을 시험 도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람이 아닌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매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HC 치킨은 티봇으로 이름 붙인 튀김 로봇 도입 매장이 현재 6개에서 연말까지 30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킨 로봇은 장점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로봇 조리를 통해 표준에 가까운 맛과 품질을 어느 매장이나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인난을 피할 수 있고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안전인데요. 고온에 끓는 기름을 다루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주문 키오스크가 단시간에 확산된 것처럼 로봇 치킨도 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을지 궁금합니다. 전국의 빵돌이 빵순이들이 새벽부터 기다리게 한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줄서기 테이블링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줄서기 테이블링 시스템은 고객이 키오스크에 전화번호와 동반자 수를 등록하면 휴대폰으로 대기 순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성심당은 8월 15일 대전 영시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테이블링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와 성심당은 테이블링 시스템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축제 전까지 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간 성심당의 빵을 맛보기 위해 이른바 오픈런을 해야만 했던 고객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제 성심당의 빵들을 오픈런 없이도 맛볼 수 있겠네요.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날, 출퇴근하는 직장인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연애를 막 시작한 연인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같은 아래 우산에 꼭 붙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이소에서는 이번 장마철을 맞아 2인용 장우산을 출시했습니다. 이 우산은 둘이 같이 써도 넉넉한 사이즈이고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여서 두 사람이 함께 써도 어깨가 젖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오히려 더 가깝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좁은 우산을 더 선호할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우산은 혼자 쓸 때도 좋습니다.
집중호우가 오는 날이나 한 손에 짐을 든 날은 아무래도 큰 우산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 올해 장마철은 유난히 길고 비가 많이 오는 탓에 아이디어 상품도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야외 활동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제지업체 깨끗한 나라가 물티슈 신제품 페퍼민트 쿨링 데오 티슈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피부에 닿으면 즉각 피부 온도를 약 9도 정도 감소시키는 쿨링력을 탑재했습니다.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물티슈는 지난 5월 유한 킴벌리가 크리넥스 쿨링 물티슈라는 이름으로 먼저 출시했는데요. 이번 깨끗한 나라 제품은 데오도란트 기능을 추가해서 땀 냄새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생활 전반에서 물티슈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앞으로는 여름철 야외 활동이나 스포츠, 레저 활동에서도 쓰임새가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우리종합금융위 이사회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는 만큼 우리투자증권을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한국은행이 업무 전문성과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977년과 79년생 등 70년대 후반생도 2급 승진자로 발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4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품질, 안전 재고를 위한 추가 비용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쉐보레의 프리미엄 정통 아메리칸 픽업 트럭 올뉴 콜로라도가 국내 출시 하루 만에 초도 물량 400대가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쉐보레는 추가 물량 수급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충청 남부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라와 경남 서부에는 30에서 80, 많게는 120mm 이상 비가 오겠고 충청 남부와 경북, 경남 동부에는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충북과 강원, 모레 새벽에는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0에서 100, 많게는 200mm 이상 매우 많은 비를 뿌리겠고 충청에도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비가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낮 기온은 28도를 보이며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제주에는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열대야 현상도 있겠고 내일 낮 기온도 34도를 보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충청 남부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에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수도권 27도 내외, 대전 29도, 춘천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속초와 강릉은 내일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흐린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 34도로 폭염이 계속되겠고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전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일요일인 모레 오전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